자, 오늘 8월 31일 수요일 고생했습니다. 모사 많이 피곤하고 힘들겠죠. 이해됩니다. 천천히. 자, 9월 모의고사 총평을 해봅시다. 자, 총평이라고 했는데 성적이 자, 몇 가지 유형으로 보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자, A 유형 자, 성실해. 그리고 숙제도 잘해와. 그리고 자, 오답도 꼼꼼히 해. 자, 그런데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왔어. 자, 성적이 원하는 만큼 안 나왔으니까 분석을 하겠죠. 그러면 A 유형인데 어떤 유형이 있냐? 자, 일단 얘가 시험이, 그러니까 이 유형인 경우에 얘가, 그러니까 응용력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어쨌든 얘가 성적이, 자, 얘가 시험이 잘 나올 때 안 나올 때 비교해 보면 간단합니다. 이게 되게 명확하게 보여. 자, 눈에 얘기하지만 얘는 평상시에 성실하고 숙제를 꼼꼼히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시험 평소에 1번을 풀어, 2번을 풀어. 근데 얘가 평소에 공부를 잘못한다 그러면 이게 문제야. 근데 얘가 쓰기를 한 3줄 정도 적고 모르겠어요. 한 2줄, 3줄 적고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고 시험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 시험 때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 때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적고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고 모르겠어요. 틀렸어요. 뭐 맞았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얘 포인트는 뭐냐? 근데 얘 고쳐라. 근데 핵심은 요거야. 너 이거 고쳐봐 라고 하면 3줄 적지 않아. 고칠 때는 이렇게 해서 고쳐봐. 얘도 마찬가지야. 학교 시험은 이렇게, 그러니까 모의고사 틀렸어. 근데 고쳐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풉니다. 맞죠? 그러면 자, 결론은 평소에 이렇게 연습하는 사람은 실전에도 이렇게 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는 게 이거야. 내가 오답을 꼼꼼히 이렇게 길게 오답했다 그래서 시험 때 이렇게 푸냐? 안 푼다니까. 그치? 평상시에 처음 풀 때 내가 3줄 적고 2줄 적고 넘어갔거나 뭐 몇 줄 적고 모르겠어요 했던 애는 그러니까 학교나 모의고사 수능도 딱 그렇게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답을 아무리 꼼꼼히 길게 한 게 의미가 없어. 얘가 이렇게 오답을 길게 한 것처럼 풀었으면 맞출 확률이 확 올라가. 그죠? 근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 왜? 긴장되고 또 시간도 부족하고 빨리 풀어야 되고 다 풀어야 되고 안 풀리는 게 있으면 막히고 막 이러니까. 자, 그래서 잘못 생각하는 게 이거야. 내가 평상시에 꼼꼼히 성실하게 숙지하고 특히 오답을 꼼꼼히 열심히 잘 했어. 그러면 내가 시험 때도 이렇게 풀 거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이렇게 절대 안 하거든. 그지? 그래서 자, 얘 문제점 뭐냐면 처음 풀 때 이렇게 풀었던 게 문제인 거야. 평상시에. 풀리든 안 풀리든 얘가 이 문제를 어차피 오답할 때 내가 8줄, 10줄 적으면서 오답하는 애였으면 처음 풀 때부터 계속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처음 풀 때는 3줄, 오답은 길게. 처음 뭐 몇 줄, 오답은 길게. 그러면 딱 얘가 틀린 문제나 얘 푼 시험지 봐봐. 그렇게 길게 푼 거는 킬러문항 한두 개 빼놓고 대부분은 쑥쑥 풀었어. 그러다 보니까 실수해서 틀린 거, 헷갈려서 틀린 거, 착각해서 틀린 거, 아니면 알았는데 계산 실수한 거 뭐 이렇게 등등등. 그래서 성적이 진짜 안 나와. 이게 문제야. 그래서 평상시에 성실하고 열심히 했던 게 큰 의미가 없어져. 그런데 근본적인 거면 해결책은 뭐냐? 해결책은 또 간단하단 말이야. 계속 얘기하지만 처음 풀 때 풀리든 안 풀리든 처음 풀었는데 내가 틀렸어, 맞았어. 그건 상관이 없어. 근데 처음 풀 때 길게 이렇게도 저렇게도 저렇게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아는 문제, 모르는 문제 다 상관없어. 어차피 내가 수능을 보면 3분의 1은 다 모르는 문제거나 헷갈리거나 이상한 문제가 수두룩해. 근데 내가 너기출이나 아니면 다른 모의고사를 풀거나 평상시에 수학 문제 풀 때도
헷갈리고 안 풀리고 모르는 문제가 수두룩해. 똑같은 입장이야. 근데 평상시에는 마음이 편하니까 일단은 몇 줄 적어보고 모르겠으면 넘어가고 나중에 질문이요, 해설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왜? 그러면 실제 실전에서도 딱 그렇게 하거든. 몇 줄 적고 안 나와. 답이 안 나와. 넘어가. 또 몇 줄 적고 모르겠어. 넘어가. 이렇게 되면 이 꼼꼼히 오답한 게 전부 제로가 된단 말이죠.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수학 문제 푸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평상시에도 이렇게, 오답할 때도 이렇게, 그리고 실전에서 풀 때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빠듯하고 최대한 성실히 꼼꼼히 적어서 실수도 안 해야 되고, 그래서 쉬운 것부터, 쉬운 문제도 이렇게 해야 돼요. 쉬운 것도 이렇게 하고 어려운 것도 이렇게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는 해야 돼. 무조건. 이게 핵심이야. 그러면 이 학생이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몇 개 틀리고 고치고 틀리고 고치고 하다 보면 거기에 패턴에 너무 익숙해져. 그래서 일단은 아는 거 쭉 풀고 모르는 거 몇 개 질문하거나 해설 보거나 뭐 등등등 해서 오답하고 아는 거 쭉 풀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자 성실하고 많은 양을 하고 막 이렇게 많이 오답하고 이러면 자기 실력이 는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점점 식이 짧아져. 그래서 식이 짧아지면 잘 푼다고 착각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자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중요한 건 맞추는 거야. 야 맞춘다라고 해야 돼? 맞음. 어떤 성문제를 어쨌든 간에 처음 풀어서 내가 맞아야 돼. 근데 맞는데 얘가 3줄 적었으면 3줄 적어서 맞으면 돼. 근데 얘가 틀렸어. 근데 오답은 8줄 적어. 그럼 애초에 얘는 3줄 적으면 안 되는 거였어. 8줄 적든 10줄 적었든 어떻게든 무조건 적어서 맞추거나 틀려도 10줄 적어서 틀리거나 했어야 되는 거야. 푸는 건 3줄, 오답은 8줄. 푸는 건 3줄, 오답은 8줄.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딱 수능도 딱 3줄로만 푼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 오히려 남어. 이런 애들은 시간이 남아요. 정말 1등급인 애들 시간 절대 안 남아요. 근데 얘는 시간이 남아요. 왜? 식을 간단히 몇 줄 해서 아는 거 모르는 거 뭐 이렇게 그것도 안 풀리는 거 한두 개만 꼼꼼히 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남다. 그 얘기는 잘못 푸는 거예요. 내가 더 꼼꼼하게 더 길게 풀릴 때까지 시도했어야 되는데 간단히 몇 줄 적고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수해서 몇 개, 어려워서 몇 개, 뭐 등등등 해서 계속 틀려도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면 자, 이런 학생을 선생님 많이 봤어. 많이 봤고 여러분 중에도 있어요. 많아요. 특히 성실한 학생들 중에서 많아요. 많어. 엄청 성실한데 성적이 원한 만큼 잘 안 나와. 많어. 아예 놀기나 했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성실하게 숙제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이렇게 돼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극복하는 거는 간단해. 왜? 이것만 안 하면 되거든. 요것만 안 하면 되거든. 왜? 얘 시험지 보면은 다 이렇게 풀었어. 정말 한두 개 빼놓고 대부분 다 3줄 답, 몇 줄 답. 그러니까 실수해서 틀리는 거, 헷갈려서 틀리는 거, 또 몇 줄 만에 답이 안 나오면 그 다음에 더 이상 손을 못 대. 몇 줄 했는데 답이 안 나와. 그 다음 뭐 하지? 그럼 이게 약간 좀 멍해지거나 그 다음에 손을 못 대죠. 그게 평소에 그렇게 연습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평소에 자, 내가 오답만큼 처음 풀기를 해야 돼. 자, 이게 너무 난 요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면 이거야. 근데 나는 그게 또 이해가 안 돼. 어차피 내가 이걸 풀었는데 답이 안 나와. 근데 넘어가. 어떻게 넘어가? 풀었는데 답이 안 나와. 또는 뭐 안 풀려. 넘어가. 어떻게 넘어가? 당장 수능이고 100일도 안 남았고 내가 이 문제 모르면 다른 걸 푸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데 아는 것부터 쭉쭉 풀고 모르는 거 몰라서 풀고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데 내가 지금 당장 손대는 이 문제가 수능에 나왔던 문제고 내가 반드시 맞춰야 되는데
세 줄 적들, 열 줄 적들, 안 나와. 근데 세 줄 적었는데 안 나와. 넘어가. 어떻게 넘어가? 그러니까 저절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나열도 하고 대입도 하고 그래프도 그리고 할 수 있는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저절로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길게 쓰다가 아니고 반드시 처음에 맞추려고 길게 쓰고 매달리면 저절로 이렇게 하게 돼. 오히려 오답은 더 적어. 처음 풀 때는 완벽하게 어떻게 푸는지 모르니까 나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 나 같은 경우 어떤 거 풀라고 해. 근데 1번, 2번, 3번 뭐 간단해. 근데 안 풀리는 게 있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그 문제가 계속 써. 이렇게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나중에 대입도 하고 해서 막 해. 근데 틀렸어. 근데 오답하래. 그 오답은 오히려 간단하죠. 오답해라 그러면은 이해하고 설명하고 뭐 해설보고 뭐 등등등 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푸는 거니까 그 다음엔 좀 정갈하게 한 5줄만 적고 끝나죠. 그치? 오히려 다 그래. 1등급 맞는 애들이 다 그래. 1등급 맞는 애들이 처음에 이렇게 깔끔히 풀어서 1등급 맞는 애가 없어요. 정말 없어요. 걔네들한테 똑같은 문제 다시 풀어라 그러면 이때 깔끔하게 풀겠지. 근데 처음 풀 때부터 깔끔하게 5줄 안에 끝내봐라. 못 끝낸다니까. 아무도 없어 1등급 중에. 그럼 걔네들 1등급 맞는 애들은 주구장창 하는 거야. 그런데 틀렸어. 오답해. 오답하라고 하면 오히려 더 적게 적는다니까. 자, 거꾸로 하지 마세요. 처음 풀 때는 3줄, 오답하니까 10줄 하지 마세요. 처음 풀 때는 10줄, 오답하니까 3줄. 그게 맞는 겁니다. 처음엔 어떻게 푸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저렇게 계속 하는 거고, 오답은 간단하게 완결해서 짤막하게 하는 거고. 이거 뭐야? 자, 첫 번째 유형.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딱 극복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하면 돼. 우리 시간 많이 안 남았잖아. 그 너기출도 풀고 또 매주 모의고사도 풀고 할 거잖아. 또는 수능 완성을 풀든 뭐든 할 거야. 또 마지막 EBS 뭐 시크릿 X라든가 또 뭐 이렇게 EBS 나오는 또 모의고사 문제가 있어. 마지막에 풀어야 되는 문제들. 뭘 풀든 간에 처음에 무조건 맞추기 위해서 길게 맞출 때까지 틀리더라도 그렇게 푸세요. 그리고 오답은 깔끔히 정리해서 간단하게 적으세요. 그래서 처음 푸는 건 어떻게든 맞추려고 길게. 그러면 실제 수능 볼 때도 이렇게 풀어요. 그러면 잘 맞아요. 푸는 방법이 딱 식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림을 그리든 아니면 대입하든 어떻게 해서든 맞출 수 있어요. 어떻게든 맞출 수 있어. 특히 자 이런 성향이 강한 게 문과들 중에서 이런 성향이 강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문과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문과에 특히 잘하는 애는 문과에서 정말 잘하는 1등급인 애들 서울대 가거나 뭐 연고대 가고 이런 애들이 있어. 걔네들은 절대 짧게 쓰는 애가 한 명도 없어. 다 주구장창 될 때까지 확통도 마찬가지야. 확통도 될 때까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하고 막 다 이렇게 수학 1, 2도 그렇게. 그런데 어중간한 위치에 그러니까 어중간한 약간 수준에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짧게 몇 줄 만에 다 구하려고 하고 짧게 몇 줄 만에 다 구하려고 하고 막 분석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원래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짧게 간략하게 완벽하게 간략한 식으로 푸는 게 더 잘 푼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전국권에 들어가는 최상위권 1등급 학생들 중에 이렇게 짧게 몇 줄 만에 푸는 학생이 없어요. 쉬운 문제 빼놓고 조금 헷갈리고 어렵다 그러면 전부 다 주구장창 이렇게 풀어요. 자, 그래서 급구하는 방법도 가르쳐줬습니다. 첫 번째, 처음 풀 때부터 길게, 오답은 짧게. 처음 푸는 건 길게, 오답은 짧게. 알겠죠? 오답을 더 길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완전 잘못 공부하고 있고 반대로 선생님이 실제 이 극복을 한 학생을 많이 봤다 그랬잖아. 어떤 학생이 자 A군 극복을 했다니까. 선생님 말을 듣고 그 전까지는 아무리 얘기해도 네 알아듣는 척은 해. 알아듣는 척은 하는데 실제는 극복은 안 해. 그냥 알아듣는 척 네 알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막 그래. 남자였어. 그런데 성적은 계속 노력은 하는데 성적은 고만고만 하니까 알아는 듣는데 근데 얘가 약간 이제 기운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계속 늘진 않고 나보다 슬렁슬렁 하는 것 같은데 쟤는 오히려 성적이 더 잘 나오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기운이 떨어져.
그때 내가 독하게 걔가 시험을 딱 이렇게 했어. 다른 학생들도 있지만 특히 걔가 그렇게 했어. 평상시에 숙제 다 해와. 오답도 되게 꼼꼼히 열심히 다 해. 그런데 시험지를 보면 이렇게 풀어. 한 3줄 적고 답 찍고 3줄 적고 답 찍고. 평상시에 꼼꼼하게 오답하고 풀고 한 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 그래서 얘를 조금 진지하게 야단쳤어. 이놈아, 야, 이렇게 3줄 적을 거면 평상시에 뭐하러 길게 오답을 뭐하러 하냐. 이거 어차피 써먹지도 않을 건데. 수학은 오로지 이 한 방법밖에,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푸는 거고, 오답도 이렇게 하는 거고, 처음 풀 때도 이렇게 보고, 이거 방법밖에 없다. 될 때까지 길게 써라. 해가지고 얘가 1달에서 2달 정도 연습했어. 그래서 얘가 3등급 이상은 안 나왔어. 3등급이면 그나마 만족했는데 거의 4등급이었어. 계속. 그러다 1~2달 연습했어요. 1등급 됐습니다. 가능해요. 평상시에 성실하던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해. 딱 하나요. 한순간에 바뀌어요.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그래서 아주 좋은 스타일이야. 이 정도는 괜찮아. 한순간에 바뀔 수 있고 짧은 기간에도 바뀔 수 있어. 당장 지금부터 손대는 문제는 될 때까지 길게 오답은 짧게, 풀 때는 길게 오답은 짧게. 자, 두 번째 유형. 자, 비유형. 자, 역시 성실해. 자, 그리고 풀 때도 좀 꼼꼼히 풀었어. 꼼꼼히. 자, 근데 얘는 약간 응용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 그래. 어쨌든 그래. 응용력이 좀 떨어져. 그래서 조금 마무리가 약해. 그래서 결과도 그닥 좋진 않아. 그러다 보니까. 자, 성실하게 열심히 했고 꼼꼼히 오답도 해. 그리고 근데 응용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해력이 좀 떨어지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긴 하는데 선생님이 볼 때는 꼭 그렇진 않아. 근데 중요한 건 마무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자, 얘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얘는 위에 애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게 필요한데, 자,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이렇게 풀어. 그러니까 쉬운 건 짧게 풀고 어려운 거 길게 풀고 어쨌든 막 이렇긴 해.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중요한 건 이렇게 풀었는데 답이 없어. 답이 없어서 마무리를 못해. 길게 풀었는데 답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 이렇게 풀었는데 짧게 풀든 길게 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려운 문제는 길게 풀고 쉬운 건 짧게 풀기도 해. 근데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또 넘어가. 그래서 풀면은 꼼꼼하게 푼 거는 보여. 그런데 마무리가 없어. 답이 없어. 답이 없거나 여기까지는 했는데요. 답이 안 나와요. 여기까지 했는데 답이 안 나와요. 계속 이제 이런 거야. 계속 마무리가 안 되는.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야. 실전에서도 똑같아. 1번 문제를 푸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좀 꼼꼼히 적어. 쉬운 건 조금 적고 어려운 건 많이 적어. 그래서 자, 쟤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오히려 자, 얘가 조금 적어. 근데 성적은 얘가 그래도 얘보다는 잘 나와. 그래도 얘는 조금 적더라도 마무리는 하거든. 근데 얘는 많이 적고 조금 적고, 많이 적는 건 되게 좋고 조금 적은 건 조금 적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성적이 결과적으로는 훨씬 안 좋게 나와. 그러면 자,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럼 극복은요, 간단합니다. 얘의 단점은 뭐예요? 딱 하나야. 마무리야. 자, 그래서 내가 한 문제를 손대면 맞고 틀리고는 상관이 없어. 틀리면 많이 고치고 맞으면 조금 고치고 하면 되거든. 근데 한 번 손대면 답까지 구해 놓고 넘어가야 돼. 답까지 찍는 게 아니고 답까지 구하고 다음 문제. 자, 이렇게 하면 극복이 돼요. 당연히 돼요. 근데 한 문제 손댔는데 중간 정도에서 그 다음에 더 이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아니면 그 다음에 했는데 보기 중에 답이 없어. 그래서 그냥 찍었어요. 넘어갔어요. 안 돼. 내가 아예 문제가 이해해서 손도 못 댔다. 이러면 그러면 괜찮아. 근데 내가
뭔가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손을 댔어. 그랬는데 중간까지 식을 썼어. 그 얘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문제라는 얘기거든. 근데 마지막 답이 안 나와. 또는 보기 중에 답이 없어. 그러면 끝까지 매달려야지. 그 문제 절대 넘어가면 안 돼. 다른 거 내가 아예 손도 못 대는 문제를 넘어간다? 그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한 번 손대고 내가 길게 적었으면 문제가 틀려도 돼. 답은 틀려도 되지만 반드시 끝까지 마무리는 짓고 넘어가야 돼. 근데 이게 계속 쌓이는 거야. 평상시에 자꾸 넘어가면 실전에서도 그렇게 넘어가게 되거든. 그러니까 극복 방법도 간단해요. 이제는 숙제를 위한 공부가 아니고 숙제를 위한 공부가 아니에요. 내가 성적을 위한 공부를 합니다. 그럼 성적을 위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대면 끝까지 답까지는 구해놓고 다음을 해야 돼. 결론은 딱 하나야. 그렇게 하면 많은 양을 못하는데요? 아니면 시간 안에 숙제를 다 못하는데요? 상관없다니까. 내가 그렇게 마무리 짓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20문제밖에 못했어. 근데 내가 해야 되는 건 100문제야. 상관없어. 이렇게 해서 내가 반드시 손대고 마무리 지은 문제가 20문제가 된다면 성적이 올라요. 계속 올라요. 근데 마무리 못 짓고 넘어가서 100문제를 풀고 나중에 오답하고 뭐 질문하고 했다? 성적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거 노동이야, 노동. 냉정하게. 근데 여러분은 지금 고3이고 이게 여러분 1학년이면 그래 이렇게라도 성실하게 따라와. 그럼 나중에 조금 수학 패턴이 익히고 실력이 늘면은 성적도 늘 거야 라고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죠. 그럼 당장 성적을 높여야 됩니다. 당장 성적을 높이는 방법은 손대면 넘어가지 마라. 차라리 아예 처음부터 안 풀 거면 말고 내가 풀고 특히 이런 거 있지. 특히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돼갖고 거의 손을 아예 못 대겠어. 이런 건 괜찮아. 아예 넘어가. 근데 내가 한 중간까지는 한 3줄까지는 했어. 근데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4줄까지는 했어.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아니면 거의 다 답은 구하긴 구했는데 보기 중에 답이 없어. 이런 문제. 이거는 끝까지 파헤쳐야 돼. 딱 하나야. 이것만 가지고도 80점까지 올라가. 얘는 100점까지는 힘들어. 근데 80점까지는 올라가.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으로 하면 80점에 2등급이죠. 그러면 2등급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충분히 올라가요. 그래서 손도 못 대는 어려운 킬러 문학 이런 거 틀리는 거 상관없어. 그런 거 쭉쭉쭉 틀려 몇 개 건너뛰고 해도 돼. 근데 내가 어느 정도 몇 줄이라도 손을 댈 수 있으면 반드시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 돼. 그런 거에 목숨 걸면 돼요. 내가 요거는 절대 틀리지 않을 거야. 내가 손도 못 대는 거야. 이런 게 학교 시험에 또는 수능에 나온다고 해서 내가 맞춘다는 보장이 없잖아. 근데 내가 손댈 수 있고 뭔가 해볼 수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데 그걸 틀려. 그러면 어디에서도 성적을 낼 구석이 없다는 얘기야. 절대 안 돼.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어느 정도라도 식을 쓰고 손을 댔으면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돼. 근데 그게 평상시에 연습이 되면 돼. 그러면 자, 요거만 얘기하고 결론은 요거예요. 여러분. 자, 요거까지만 얘기해 줍시다. 처음에 문제를 읽어. 그러면 여러분이 자꾸 까먹어서 보는데 처음에 문제를 읽어. 자, 봐봐. 문제를 읽고 그 다음 뭐예요? 표현해. 하나하나 그림을 그리든 뭐든 표현을 하는 거지 식을 세우는 건 아니야. 식 세우는 게 아니고 표현을 해. 표현을 하고 식이 세워질 수도 있고 안 세워질 수도 있어. 식이 세워지면 오케이야. 근데 식이 안 세워져.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읽고 문제 다시 읽고 한 단어 한 단어 표현하고 이거 계속 하는 거야. 자, 그래도 도저히 식이 안 세워져. 그럼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내가 찾기를 하는 거야. 이게 내가 배운 거랑 상관이 있을 텐데 배운 거랑 상관이 없다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찾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과목, 이게 어느 단원, 삼각함수, 이게 그 다음에 그 주제, 이게 방정식인지 그래프인지 뭔지, 그 다음에 공식 등을 내가 머릿속으로 찾는 거야. 머릿속. 분명히 배운 것 중에 하나일 텐데 라고 자꾸 그렇게 찾아야 돼. 내가 손도 못 대는 건 나올 리가 없어.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찾아. 근데 수능은 이렇게 생각 안 나면 끝까지 생각 안 나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내 식이 안 세워졌어. 그래서 못 풀었어요. 안 된다니까. 식이 안 세워지는 수 있어. 식이 안 세워지면 뭐 해야 돼? 머릿속에 이게 공식이 뭐지? 이게 주제가 뭐지? 이게 뭘로 푸는 거지? 이게 미분인가? 뭔가? 하면서 막 머릿속으로 찾아야 돼. 이게 자꾸 연습이 되면 빨리빨리 찾아져. 근데 그렇게 찾아도 못 찾겠어. 또는 이게 어느 단어, 어느 주제, 어느 공식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해서 찍어? 마무리 못 지어? 안 되죠. 그 다음 뭐예요? 대입이에요. 수능만 통하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야. 대입이야. 도저히 모르겠는데 그럼 x가 1이라고 해볼까? 2라고 해볼까? 그림을 그려볼까? 나열해볼까? 그러면서 어떻게든 대입해서라도 어떻게든 맞추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문제 식을 정확히 알고 푸는 학생은 없어. 모든 문제 다 식 알고 푸는 학생은 아무도 없어. 그러면 대입하고 나열하고 해서라도 반드시 답은 구한다. 이렇게 대입하고 나열하고 내가 3차함수인데 3차함수인데 어떤 그림인지 정확히 모르겠어.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럼 뭐라도 하는 거야. 혹시 얘가 1이고 얘가 0이고 얘가 1이라면 2라면 얘가 P, A 이렇게 하니까 내가 못 풀겠어. 그럼 이렇게라도 집어넣어서 P가 1이라면 P가 2라면 뭐라도 하는 거야. 뭐라도 해서 문제 조건에 맞는 그림을 그리고 식을 찾고 뭐 등등등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답은 구하는 거야. 구한다. 마지막 대입해서라도 답은 구한다. 결론. 그래서 내가 아예 손도 못 든 문제는 괜찮아. 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손을 댈 수 있고 한 3줄이라도 적을 수 있는 문제는 반드시 답을 구하는데 그 답을 구하는 방법이 이거야. 표현을 한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이게 어느 과목, 어느 단원, 어느 주제, 어느 공식 쓰는 거지 하고 막 찾으면서 해본다. 그래도 안 나오면 대입하고 나열해서 규칙을 발견하고 어떻게든 답은 구한다. 자, 공부하자. 공부합시다. 자, 우리 쏜 때까지 남은 기간 충분히 성적이 올릴 수 있습니다. 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많이 풀고 많이 고친다고 잘 나오진 않아요. 손대는 건 반드시 처음부터 맞추는 연습만 하면 잘 나와요. 그게 핵심이에요. 많이 풀고 많이 고치고 나중에 반복할 때 또 그러면 늘겠지. 안 늘어요. 똑같아요. 계속 똑같아요. 그건 내가 누누이 정말 수차례 계속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했던 거야. 풀고 고치고 풀고 고치는 게 뭔 의미가 있니? 처음에 못 맞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맞추면 돼요. 내가 공식을 몰라서 틀렸어. 아니에요. 공식은 몰라도 답은 맞출 수 있어요. 자, 그건 그렇고. 은혜야, 이제 진도 나갈 거야. 알겠죠? 네. 왜? 왜? 진도 나가면 안 돼? 저를 보시면서 은혜라고 하는데. 야, 넌 민지고 제가 은혜인데 은혜가 진짜 아직도 지금 은혜가 자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은혜 깨우려고 부르는 거야. 왜? 안 돼. 그러면 니네 혼자 그런 거 다 풀어봐야 되는데. 그러면 은혜야. 그래. 그럼 은혜야, 너는 그럼 문제 풀어. 너 설명 듣지 말고 문제 풀어. 졸리면. 숙제 미리 하거나. 그거 문제 풀어. 모르가 오답을 하든 뭘 하든. 자, 지난 시간에 증가함수까지 했고요. 자, 112페이지. 자, 112페이지 9-1번부터 봅시다. 자, 지난번에 증가함수까지 했고요. 오늘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속 킬러 문항, 가장 심한 유형이 나오잖아. 그치? 수학 1, 2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나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진도에 팍팍 나가는 게 그게 좋은 건 아니야. 근데 반드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수능 전에 마지막 불꽃을 태우면서 진짜 죽어라 파야 되는 그 단원이 남은 거야. 알겠죠? 마지막 고비야. 마지막 고비만 넘기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나씩 될 때까지. 그럼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잖아요. 지금 아니면 언제 합니까? 딱 지금만 이렇게. 자, 극대극소 뭔지 납니다. 이론도 별게 없어요. 자, 배터리 하나, 2개짜리는 좀 넘어가고 우리 3개짜리
좀 해볼까요? 자, 20번 9-20번. 자, 9-20번. 자, 이거 배터리 4개짜리 다 풀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적당히 좋은 거나 아니면 좀 대표적인 거 위주로 좀 풀어볼게요. 잘 보이니? 좀 흐릿하지? 잘 보여? 보이긴 잘 보이는데 좀 흐릿죠? 아, 나도 이게 좀, 이게 딱 좀 이렇게 어둡고 딱 집중되고 좀 크고 막 이러면 좋겠는데. 칠판은 넓은데. 자, 9-20번. 천천히. 나는 반드시가 맞춰야 돼. 반드시 맞춰야 돼. 내가 푸는 법 알든 모르든 반드시 맞춰야 돼. 딱 그것만 가지고 풀면 돼요. 뭘 풀든. 시작하자. 실수에서 정의된 미분 가능한, 미분 가능이래. 일단 부드럽게 연결된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는 다음 조건에 만족한다. 임의에는 모든이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함수 관계식 나왔지. 그죠? 자, 함수 관계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f'0은 8이고 함수 관계식이 나왔고, 함수 관계식은 적당한 숫자나 문자 대입. 뭐 대입할까? 00 대입해볼까? 00 대입하면 f0, 0, 0, 0. 0 빼기 0은 0이고 0이고, 그래서 f0은 0이야? 0이죠. 그래서 대입해봤더니 f0은 0인 것까지 나옵니다. 00 대입해봐. f0 없어지고 f0은 0. 자, f0은 0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대입해도 그 다음에 안 나와요. 다음. 자, 두 번째. 뭔가 미분에서 0을 대입했더니 8이 됐대요. 그쵸? 이거 뭐야? 자, 요거 편미분 선생님이 저번에 가르쳐줬죠? 야, 얘기해봐. 기억나요? 편미분.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편미분은 어떻게 한다? 자, x는 숫자 취급하고 y에 대해 미분한다. 그 다음 어떻게 한다? 두 번째 y에다가 0을 대입한다. 이게 간단한 거야. 외우면 돼. 지금 외워. y에 대해 미분한다. y에 대해 0을 대입한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식 y에 대해서 미분해보자. 그러면 f'(x-y) 겉미분, 속미분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y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x는 숫자 취급하는 거야. 그럼 fx는 숫자니까 미분하면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f'(y)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y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자, 얘는 곱미분이죠. 그래서 앞미분, y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x-y 더하기 뒷미분 x-y, x 곱하기 y구나. 자, x 곱하기 y. 오늘 진도 많이 못 나가겠는데. 자, x 곱하기 y. 그 다음에 오른쪽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1이죠.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y만 문자 취급하는 거야. 자, 뭔가 복잡하게 나왔죠? 그 다음에 뭐 한다고? y에다가 0을 대입한다고. 그럼 왼쪽은요. 마이너스 f'x는 마이너스 f'0. 그 y에다 0을 대입해. 플러스 x제곱. 끝. 이렇게 되겠죠. 자, f'0이 8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지. 그죠? 그러니까 f'x가 완성됐죠. f'x는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되잖아. 자, 일단 가에서 내가 일단 적당한 숫자 대입해 본다 구했고, 그 다음에 미분해가지고 미분계수를 구했다. 다음 나 f'0이 8 이용했어요. f'0이 8이라는 거 이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fx가 x 있고 a에서 극대값을 갖고 b에서는 극소값을 갖는다. 자, fx가 x 있고 a에서 극대, b에서 극소. 중요한 건 뭐예요? f'A, f'B가 0이라는 거죠. 즉 f'x가 0이 되는 x값을 구하면 그게 a하고 b잖아. 맞죠? 그러니까 자, x는 뭐예요?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2죠. 간단하잖아. 하나는 a, 하나는 b겠죠. 그럼 a제곱 b제곱이니까 답은 8 더하기 8, 16이겠죠. 끝? 간단하죠. 그러면 요거는 쉽게 뭐 이렇게 미분한 식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편미분해갖고. 그 다음 극대극소니까 뭐 미분해서 0이겠거니. 자, 힌트만 적어놓고 꼭 필요한 거 적어놓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9-22번 요것도 분석해보자.
자, x 있고 0에서 극대값을 갖는 모든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보기 중에서 오는 것은 자, x 있고 0에서 극대값을 갖는데요. 그러면 얘가 그냥 뭐라도 해보는 거야. 일단 그림을 그리면 아, 이게 0이겠구나. 여기서 극대값을 갖는 모든 다항함수 fx에 다음 중 오는 것은 절대값 fx는 x 있고 0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절대값 fx? 자, 예를 들면 이게 fx야. 그럼 절대값 fx는 꺾어 올리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얘가 x축이면 절대값 fx는 얘가 이런 모양이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 극대 아니죠. 그러니까 아닌 게 하나라도 있으면 틀린 거야. 그럼 틀렸네. 끝. 이거 뭐 식으로 정리할 필요도 없어. 아닌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는 그 문장은 다 틀린 거야. 니은. 자, f 절대값 x. 야, x에만 절대값 있는 건 뭐예요? 이건 y축 대칭한 거지. 그치? 자, y축 대칭한 거잖아. 그 y축 대칭했으면 당연히 x 있고 0에서 극대가 되는 건 맞죠? 그치? 0일 때 위로 볼록한 거는 변함이 없잖아. y 꼴 x 대칭해도. 자, 그 다음 디귿. f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는 x 있고 0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모르겠어. 이게 뭐야? 자, 이렇게 뭔가 모르는 게 나오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 치환하죠. 이거 gx하고 치환하잖아. 디귿 다시 한번 분석해보자. 디귿 gx는 fx 마이너스 x제곱 절대값 x야. 근데 절대값을 반드시 풀어야 돼. x가 0 이상이면 gx는 fx 마이너스 x 세제곱이고 x가 0 미만이면 gx는 fx 플러스 x 세제곱이야.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얘가 x 있고 0에서 극대값이란 얘기는 g 프라임 0이 0이고 앞에 뒤에 부호가 바뀌는 게 맞냐 이거 물어본 거잖아. 그쵸? 아무튼 자,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게 g 프라임 0이 0이냐. 그래서 g 프라임 x를 구해. g 프라임 x 구했더니 자, 얘가 f 프라임 x 마이너스 3x 제곱 f 프라임 x 플러스 3x 제곱 0 대입하니까 자, 0 대입하면 아까 f 프라임 0 있지 않았나? 자, x 있고 0에서 극대값을 갖는다고 한 fx죠. f 프라임 0은 0이죠. 그치? 자, 그러면 얘가 0이니까 우극한, 자극한이라고 하자. 자, 얘가 우극한이야. g 프라임 0 우극한. 그럼 얘는 0이고 얘도 0이야. 그럼 0은 0이야. 근데 얘는 0이고 얘는 확실히 0이고 얘는 자, 0인데 마이너스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0 자, 마이너스인 거잖아. 자, 얘는요 0 플러스인 거죠. 무슨 얘기냐? gx가 x 있고 0에서 0이야. 길게 0이야. 그런데 우극한일 때는 마이너스래. 좌극한일 때는 플러스고. 그러니까 플러스 0 마이너스 0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극한일 때는 플러스 0이고 마이너스 0이니까 얘가 위로 볼록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0이다 하는데 우극한이야. 우극한일 때도 0은 0이야. 0은 0인데 얘가 약간 기울기는 마이너스야. 왼쪽에서 다가가면 0은 0이야. 근데 기울기가 플러스야. 그래서 왼쪽에서 다가가면 기울기가 0 플러스고. 자, 오른쪽에서 다가가면 0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0일 때 극대가 되냐?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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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요? 자, 극대 되는 게 맞아요. 자, 다음. 자, 24, 25. 조금 더 어려운 게 25. 25번이 좀 더 어려워 보이네요. 25번 해보자. 자, 시수 t에 대해서 곡선 y = x 세제곱 위에 t, t 세제곱과 직선 y = x 플러스 6 사이의 거리 gt라고 하자. 다음 중 맞는 것은? 야, 이런 건 되게 쉬운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되죠. 자, 곡선 위에 t, t 세제곱과 직선 x 마이너스 y 플러스 6 = 0 사이의 거리 gt라고 하는데, 그럼 gt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니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루트 2분의 절대값 ax1t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이게 gt죠. 자, 요거 안에 있는 거 요걸 ht라고 해보자. 자,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t 플러스 6 얘를 자 ht라고 하고 h't는요. 자, 마이너스 3t 제곱 그리고 플러스 t 이렇게 되겠죠. 맞냐? 아니야 1이구나. 자, 그래서 t 값이 몇?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그리고 플러스 루트 3분의 1. 아무튼 이렇게 될 거고, 자, 최고차이 마이너스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 모양일 거고, 다음 근데 절대값이었으니까 뭔가 꺾어 올릴 거고, 그래서 GT는 이걸 꺾어 올린 거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X축이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꺾어 올리면 이게 GT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요게 GT인 거죠. 자, FT를 구했고 이게 GT. 자, 기억. 자, GT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연속이죠. 이어져 있죠. 다음 니은 GT는 x 이퀄 0이 자 GT는 0이 아닌 극소값을 갖는다. 0이 아닌 극소값? 아, 이거 그래프 그려야 되는구나. 아, 이거 되게 귀찮네. 자, hx 꼼꼼히 그리란 얘기네요. 자, ht는요 0,6을 지나갑니다. 6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과 플러스 루트 3분의 1에서 극대극소가 돼. 그리고 극소가 얘죠.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대입해보자. 자, t에다가 루트 3분의 1 대입하고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2 3 루트 3분의 1 2 3 루트 3분의 아닌가? 자, 아무튼 루트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3분의 2 3분의 2고 3, 3은 9 그래서 얘하고 6하고 어쨌든 이 아무튼 양수죠. 플러스고 양수가 별거 없어요. 그래서 얘가 어쨌든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얘를 꺾어 올렸습니다. 꺾어 올렸으니까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니은. 자, GT는 0이 아닌 극소값을 갖는다. 0일 때 극소예요. 여기도 극소죠. 그치? 그러니까 맞죠. 니은 맞죠. 어차피 GT 꼼꼼하게 그릴 수 있잖아. 좌표도 다 나와 있을 거 하니까. D가 GT는 T 이퀄 2에서 미분 가능하다. 얘가 아마 2일 겁니다. 자, H2가 0이죠. 마이너스 8 맞죠? 여기가 0이야. 그러니까 자, GT는 T 이퀄 2에서 미분 가능하다. 틀렸죠? 딱 봐도 표적하잖아. 별거 없죠? 그냥 그림만 그리면 쉽게 풀리는 거죠. 특별한 게 없어요. 어쨌든 이 그림이 맞아요. 그림만 그리고 그 다음에 보기 읽으면 간단하다. 다음 자, 9-26번. 야, 얘는 조금 헷갈립니다. 설명 안 들으면 여러분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좀 설명 들어보자. 9-26번 천천히.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최고차이 계수가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3차 함수 fx. 자, fx가 자, 일단 최고차이 계수는 1이고 3차 함수니까 x세제곱부터 시작할 것이야.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아마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아. 아무튼 그 3차 함수의 극대값을 자, 3차 함수의 극대값을 an이라고 하자. 자, 얘가 미분에서 0이 되는 값이 있고 미분에서 0이 되는 값이 있고 얘가 알파고 베타라고 하자. 이게 fx고. 예를 들면 근데 내가 극대 여기죠. 즉 F알파를 N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쵸? 일단은 여기까지만 읽으면 그래. F알파가 AN이야. 가 FN은 0이다. 일단 가 FN은 0이다. 그러면 fx는 일단 x-n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플러스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x 플러스 n 곱하기 fx가 0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얘 봐봐. 얘는 직선이지.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쵸? 즉 얘가 x가 마이너스 n보다 작으면 얘는 마이너스지. 그렇잖아. 그러면 근데 얘가 0 이상이어야 되면 얘도 마이너스여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야지 0 이상이 되겠지. 근데 x가 마이너스 n보다 크면 얘는 플러스잖아. 그러면 얘도 플러스가 돼야 되겠지. 그래야지 0 이상이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아, 그러면 나에서 알 수 있는 거 fx는 마이너스 n보다 클 때 작을 때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야. 맞죠? fx도 마이너스 n보다 클 때 작을 때 부호가 바뀌어. 즉 fx는 x 이꼴 마이너스 n을 근을 갖는다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자, fx는 아까 자, fn은 0이었어. 근데 f-n도 0이야. 맞죠? 여기서 자, 이걸 종합하면 그럼 fx는 어떤 그림이 돼야 돼? 아, fx는 이런 그림이 돼야 돼. 자, fn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n이고 이런 그림이 되겠지, fx가. 왜? 얘가 이렇게 더 밑으로 나오면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모든 x에 대해서 얘는 항상 0 이상이거든. 그치? 자, 얘는 마이너스 n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잖아, 얘 직선. 근데 마이너스 n보다 크면 무조건 얘 플러스잖아. 그러면 그 뒤로 fx도 전부 플러스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치? 얘처럼 이렇게 마이너스가 생기면 안 돼. 그러면 이 전체 곱한 게 0 이상이 항상 되지가 않지. 그래서 근데 fn은 0이야. 근데 전체가 0 이상이야. 그러니까 이 빨간색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n에서 접하는 이런 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안 되고 이렇게만 돼. 자, 그러면 이걸 종합해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fx가 완성이 되죠. fx는 자, x 마이너스 n의 제곱 x 플러스 n 끝. 이렇게 되겠지. fx가 거의 완성되죠. 자, 그리고 나서는 그냥 문제 나온 대로 미분하고 뭐 풀고 그냥 하면 됩니다. 미분에서 0이 되는 n값을 구해. 자, 이게 어쨌든 fx야. 끝까지 풀어볼까? 그럼 f'x는 안 미분 뒷미분. 앞에 거 미분하니까 자, 2x 마이너스 뭐냐? 안 미분. 자, x제곱 마이너스 2n이죠. x 플러스 n 더하기 뒷미분. 자, x 마이너스 n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n을 묶으면 자, x만 묶으면 2x 플러스 2n 플러스 x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x는 n이거나 또는 x 이꼴 마이너스 3분의 n이겠네요. 자, x 이꼴 마이너스 3분의 n. 자, 그래서 요게 3분의 n이란 얘기죠. 극대값이죠. 그치? 어쨌든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여기서 문제로 요구하는 게 뭐야? 자, 이 fx의 극대값을 an이라고 하자. 근데 an이 자연수가 된대요. 맞죠? 아, 그러니까 내가 풀어야 되는 건 뭐야? fx를 구했는데 f-3분의 n이 n에 관한 식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자연수. 얘가 an이야. n에 관한 이식. 이게 an인데 이거 이꼴 자연수 인 n 값을 구해라. 이건 되게 간단합니다. 대입해 보면 되니까 별거 없어요. 자, n에 관한 식이 자연수가 된다. 그럼 n이 몇이면 되겠냐? 뭐 1, 2, 3 보기도 5개밖에 없으니까 넣어보면 되는 거죠. 별거 없어요. 자, 그래서 핵심은 요겁니다. 자, 문제 읽고 한 번만 다시. 자, fn은 n이다. 여기까지 좋아. 그 다음에 요식. 자, 다시 한번 분석해보자. 봐봐. 자, x가 마이너스 n보다 작으면 얘는
마이너스가 돼. 근데 전체가 0 이상이어야 돼. 그럼 얘도 마이너스한 얘기야. 그치? 자, 근데 x가 마이너스 n보다 크면 얘는 플러스거든. 그럼 얘도 플러스가 돼야 돼. 마이너스 n보다 클 때. 그쵸? 그럼 이 fx도 마이너스 n을 기준으로 크고 작고 플러스 마이너스 바뀐다는 얘기는 x 이퀄 마이너스 n을 근으로 갖는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fx가 최고창이 1인 3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n도 근이고 n도 근이야. 근데 실수 전체에서 0 이상이니까 얘가 이런 그래프가 돼요. 얘 접해야 돼. 알겠죠? 접해야 돼요. 접하지 않으면 또 여기 밑에 이렇게 삐져나오면 여기서는 또 0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fx가 완성이 되죠. 그리고 나서는 그냥 미분에서 0대 1 곱하는 거 찾고 극대값 찾고 극대값이 자연수다. 그냥 뭘? 자, 원칙적으로 풀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자, 자, 3차함수 fx가 그림같이 나와 있고요. 1차함수 직선 gx가 그림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f'b 여기 얘는 0이다. 알겠고 f'd도 0이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구해야 되는 거 fx 곱하기 gx fx 곱하기 gx는 극대냐 극소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야, 이런 문제 이거 식을 하나도 쓸 필요 없죠. 선생님 어떻게 푸나 보세요. 여기다가 내가 조그맣게라도 그냥 똑같이 그리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fx가 아니고 fx 곱하기 gx 표시해보자. 자, a, b, c, d 다 표시하면 됩니다. 이게 a, b, c, d, e. 자, 내가 a 대입해봐. fa 곱하기, 자, a 대입해봐. 여기 fa 곱하기 ga죠. fa 곱하기 ga는 0이지.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그림만 봐도 돼. 자, fa 곱하기 ga는 0이니까 여기 찍히겠지. 맞죠? 자, 그러면 a보다 작을 때는요. a보다 작을 때는 fx랑 gx가 둘 다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그래서 뭔가 이 왼쪽에선 플러스에 찍힐 것 같아. 자, 그리고 b일 때는요. b일 때도 마이너스 찍히겠지. 맞죠? b일 때도 하나 플러스, 여기 요 높이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잖아. 그럼 곱하니까 마이너스 찍힐 거 아니야. a와 b 사이는요. a와 b 사이도 뭔가 마이너스 찍히겠지. 다음 b와 c 사이는요. 역시 마이너스 찍혀. c일 때 0이 찍히죠. fc 곱하기 gc는 0이니까. 자, 그 다음에 c부터 d 사이 d일 때 마이너스 찍히죠. 이 사이도 마이너스고 마이너스고 2일 때 다시 또 0이죠. 이런 그림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딱 봐도 얼핏 보면은 자, 이 곱하기의 극소가 되는 게 몇이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딱 봐도 그림 보면 여기하고 여기가 극소 같거든. 근데 보기 중에 없어. 그럼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봐봐. 자, 얘가 이렇게 될까? 얘가 정확하게 가장 크게 밑으로 내려오는 곳일까?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럼 어떻게 하지? 이걸 자, 그러면 요 점이 찍히는 거. 자, 얘하고 얘 높이를 곱하는 거잖아. 그치? 차이가 클수록 그 곱도 커진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자, 결론은 자, 요 직선 있죠? 요 직선과 접할 때. 자, 여기. 자, 결론만 얘기해 줄게요. 이때가 마이너스 값이 가장 클 거란 말이에요. 이때가 얘와 얘 차이가 가장 크죠. 그렇잖아. 얘와 얘 사이의 차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차이가 가장 큰 건 이 직선과 평행한 게 접할 때잖아. 그때 여기하고 여기 차이가 가장 크고 가장 차이가 큰 거 두 개 곱했을 때 그 값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얘가 요 fx 곱하기 gx가 이런 식이 되긴 되는데 얘가 여기에서 볼록하고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야. 즉 여기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가 극소란 얘기야. 그러니까 극소는 a와 b 사이다.
자, x 이퀄 p일 때 극소야. 근데 p가 a와 b 사이에 있어야 돼.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정확히 요 점이냐 아니면 요 점이냐 요 점이냐 어디가 가장 더 밑으로 볼록하겠냐.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이 선과 평행하게, 이 선과 평행하게. 그럼 접할 때 이때 이 사이의 간격이 가장 크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야지 그때 fx, gx 곱한 게 가장 차이가 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그래프가 약간 뭐 당연히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그래서 얘가 또 극소. 극소는 D와 E 사이. 2번. 차이가 가장 클 때 그 값이 곱한 것도 가장 크겠죠. 차이가 가장 밑으로 내려오겠죠. 마이너스 값이 가장 크겠지. 자, 이렇게 쉽게 하면 되죠. 그림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최대 최소. 최대 최소에 자, 배터리 하나, 두 개짜리가 쭉쭉쭉 있고요. 자, 10-6번. 자, 선생님이 일단 문제를 읽어봤는데, 자, 선생님 문제 가지고 설명해 줄게요. 자, 보세요. 문제가 뭐냐면, 일단 설명해 줄게요. 잘 봐. 자, 이렇게 사각형이 있어. 근데 한 변의 길이가 8이야. 한 변의 길이가 8인 사각형이 있어. 그 얘도 정사각형이야.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사각형이 있어. 그냥 설명만 들어. 근데 얘는 딱 고정되어 있는 사각형이야. OABC는 고정되어 있는 사각형이고, 요 빨간색 사각형은 빨간 사각형. 자, 빨간 사각형의 요 P점. 자, 이 P점이 요 곡선 위에 있지. 그지? 자, P점이 곡선 위에 있으면서 얘가 P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곡선을 따라서. P점이 만약 여기 있으면 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치? P점이 여기 있으면 사각형이 뭐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P점이 곡선을 따라 움직이면서 이 사각형이 이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P점이 곡선 위에 있으면서 그때 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P점이 한 이쯤 왔다고 치자. 뭐 이쯤 왔다고 치자. P가 여기까지 왔다고 치자. 그럼 사각형이 8 곱하기 8 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이때 겹치는 부분 요만큼 겹치지. 그치? 이렇게 이 겹치는 부분의 넓이의 최대값. 자, 겹치는 부분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간단하죠? 별거 없습니다. 자, 이제 구하는 방법 문제 풀어보자. 자, 얘가 넓이 최대 이거 넓이 직사각형이잖아. 넓이 구하면 되죠. 자, P점의 좌표 X좌표 몇인지 몰라. T라고 하자. 자, 이거 그냥 거의 끝나는 겁니다. X좌표 몇인지 몰라. T라고 하자. Y좌표는요. 이거 여기다 할게요. 자, P점의 좌표 X좌표는 T, Y좌표는요. 이게 요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5T잖아. 그럼 넓이는요. ST는요.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T. 높이는요.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5T. 그래서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5T 제곱. 간단하죠. ST. 이거의 최대 구하는 거죠. 보나마나 최후 차이 마이너스 3차이니까 이런 게 될 거고 요거 구하는 거지. 최대 구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요거 구하는 거죠. 끝. 별거 없죠. 3차식이고 미분에서 0이 된 거 찾고 그럼 대입해서 구하고 끝. 자, 그래프가 나오고 하니까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의외로 되게 쉬워요. 즉 3차식이나 4차식만 만들면 돼. 그 다음에 최대치수 구하는 건 되게 쉬워. 미분에서 0 되는 거 찾고 극대극소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그 옆에 자 10-8번도 거의 비슷한 문제일 거고, 자 10-9번 해보자. 10-9번. 자, 10-9번 최고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는 자 x가 0보다 작을 때는 2분의 1을 따라가고 x가 0 이상일 때는 fx를 따라간다. gx가 실수 전체로 미분 가능하고 gx의 최소값이 2분의 1보다 작을 때 보기 중 옳은 것은 요거 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자, 내가 문제가 이해가 되면 됩니다. 어떻게? 그림으로.
일단 최고차의 계수가 1, 2, 3차 함수. 그냥 순서대로 따라간다고 생각해봐. 3차 함수 이렇게 있다고 치자. 다음 gx는 자 0을 기준으로 0보다 작을 때는 2분의 1, 0 이상일 때는 fx를 따라가는데 맞죠? 그러면 내가 정확한 그림을 몰라도 뻔해. 어차피 내가 자 0을 어딘가 그어야 돼. 근데 어디가 0이겠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닐까? 해보고 아니면 다시 하면 되잖아. 그럼 요거의 값이 내가 0이라고 치자. 얘가 x 있고 0이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자 x가 0 미만일 때는 2분의 1을 따라가는데 y 이퀄 2분의 1. 그래 x가 0 이상일 때는 fx를 따라가는데 fx 이렇게 따라가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이 빨간색이 gx인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지. 맞죠? 또는 여기가 0일 수도 있겠지. 그러면은 그래프가 또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그림이잖아. 맞죠? 자,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대.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는 게 맞아. 왜? 얘가 만약에 중간에서 이렇게 여기가 2분의 1이었으면 여기서 끊어지는 미분 불가능한 게 생기니까. 그지? 그래서 그 상식적으로 또는 여러분이 자꾸 풀다 보면 뻔해. 여기 아니면 여기일 거야. 여기 아니면 여기. 자, 미분 가능 만족해.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부드럽게 곡선이 연결됐어. 그 다음에 gx의 최소값이 2분의 1보다 작다. 이 그림이 맞아. 맞죠? 여기가 최대인데, 아니 최대가 아니고 여기가 극대인데 얘가 2분의 1이니까 얘는 2분의 1보다 작다. 맞잖아. 그쵸? 오케이. 이 그림이 점점 확실해져. 내가 일단 대충 그렸는데, 말만 가지고 그렸는데, 점점 이 말을 보니까 점점 확실해져. 오케이. 다음 중 맞는 것은 이제 보기 하나하나 따라가면 돼. G0은 2분의 1이죠. 이 그림에서 G'0은 0이죠. 그러니까 2분의 1이다. 정확히 맞지? 아이 간지러워. 아이고 간지러워. 눈 간지러워. 자, 다음 니은 G1이 G1이 2분의 3인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고차의 계수가 1이고 x 있고 0을 근으로 가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fx만 구분해 보자. fx는 3차식이야. 근데 fx는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3차식이야. 근데 f'0은 0이야. 그리고 f0은 몇이야? 2분의 1이야. 맞나요? f'0은 0이고 f0은 2분의 1이야. 자, 이거 종합해서 내가 시간 한번 생각해보자. 얘를 미분했어. 그럼 3x제곱. f'x는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인데 f'0이 0이니까 맞냐? b가 0. b가 0이죠. 오케이. 그럼 b가 0이니까 이거 두 개 종합하면 간단하네요. 자, 종합하면 fx가 f0은 2분의 1이고 그럼 얘가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가 없다는 얘기야. bx가 없어.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맞죠? 아무튼 맞습니다. 자, 요걸 미분해서 0이 되는 거. f'x는 뭐가 돼요? f'x는요 3x제곱 플러스 2ax가 되고 있고 0이 됩니다. 자, 이거 x 묶었더니 x 이퀄 0과 x 이퀄 마이너스 3분의 2a가 되겠죠. 맞죠? 자, x 이퀄 마이너스 3분의 2a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가 x 이퀄 마이너스 3분의 2a가 되는 거야. 맞죠? 자, 미분해서 0이 되는 x값을 구했더니 x 이퀄 0과 x 이퀄 마이너스 3분의 2a란 말이죠. 그렇게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거 니은. 자, 지금 니은 하고 있어. 그럼 니은에서 자, G1 구하는 거죠. G1은 F1과 똑같겠죠. F1은요 1은 1 플러스 A 플러스 2분의 1이죠. 자, 근데 얘가 아무튼
자, 얘가 0보다 크잖아. 그럼 A는 0보다 작잖아. 왜? 요 값이 0보다 오른쪽에 있잖아. 그럼 얘가 0보다 크니까 A는 음수죠. 그럼 이 전체는요, 여기는요, 2분의 3 플러스 A인데 A가 음수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2분의 3보다 작다. 맞지? 그래서 니은이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죠. G1은 F1인데 F1이 2분의 3 플러스 A야. 근데 A가 음수야. 그러니까 2분의 3보다 작다. 맞죠? 자, 다음 띠긋. 자, 함수의 gx의 최소값이 0이다. gx의 최소값이 0이라는 얘기는 뻔하죠. f-3분의 2a 이게 최소잖아. 그런데 얘가 0이다. 이걸로 a값 나오겠죠. 끝. 그 다음에 내가 g2를 구해라. g2는 f2고 f2 구하면 되죠. 그 다음은 그냥 단수 계산만 하면 됩니다. f-3분의 2a가 0으로 a값 구해. 그럼 fx 완성돼. 그 다음에 g2를 구하래. g2나 f2나 똑같아. 대입하면 0. 대입해서 0이 아니고 계산. 뭐야, 시간 거의 다 돼가네. 자, 다음. 자, 교재 9번. 자, 다음 페이지가 수업 끝났지? 자, 그 다음 함수 그래프 그리기. 아, 이거. 일단 여기까지, 여기서 더는 못할 거고요. 자, 우리 다음 주까지잖아. 근데 봐봐. 일단 이제 숙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읽어봐봐. 그래프 추론이야, 핵심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그려봐야 돼. 다음 시간에는 진도 많이 안 나가고 여러분 오답 위주로 할 거야. 일단 여러분 좀 해볼 거야. 그래프 추론이야. 자, 최고난도 문제래요. 그죠? 그래서 얘가 내가 그래프를 추론하는 건데 이게 메인이야. 근데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유형 11번은 식이 주어지고 그래프를 추론하는 게 있고, 유형 12번은 자, 식이 주어지지 않고 그래프를 추론하는 게 있는 거야. 뭐 미분한 값이 두 개일 때, 한 개일 때 그런 3차 함수, 4차 함수 이렇게 말만 나온 거야. 그래서 크게 여러분이 그래프를 추론해야 되는 게 이렇게 두 개입니다. 그러면 자, 얘는 3차식이고 4차식이고 뭔가 이렇게 식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나온 식을 이용하니까 얘는 조금 더 쉬워. 이 식에서 극대가 어떻고 극소가 어떻고 어떤 그림이 돼야 되고 그래프를 추론하는 거고, 그 뒤에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추론하는 거. 그러니까 말만 가지고 내가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고. 그냥 핵심은 딱 하나예요. 이게 최종 난이도인데 결론은 뭐예요? 문제 읽고 자, 그래프를 그린다. 그게 다야. 즉, 가능한 그래프를 모두 다 그린다. 가능한 그래프를 그린다. 완벽하게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조건을 뽑아낸다. 그 조건으로 문제를 푼다. 이게 최종 난이도죠. 그래서 뭔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다 그림이야. 이해가 돼. 그럼 그냥 풀면 돼. 문제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럼 다 그림이야. 무조건 그림을 그리면 돼. 그리고 그림이 쉬워. 왜냐? 3차 딱 둘 중에 하나거든. 3차 아니면 4차거든. 그러니까 막연하지도 않아. 처음 내가 모르겠으면 3차 아니면 4차 그림 그려갖고 다 대입해보고 넣어보면 돼. 그게 다야. 3차면 4차 외에는 안 나와. 그거 아니면 또는 그냥 3차 절대값, 4차 절대값 밖에 없어. 그러니까 충분히 그래프를 유추할 수 있어. 그거 왜 이상한 게 나와? 안 나와. 그거 왜 정말 기본적인 거 포물선 또는 뭐 삼각함수 이 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 자, 우리 다음 주 언제냐? 월요일이죠. 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은혜야, 어디까지 하면 충분히 여유 있게 꼼꼼히 할 수 있을 거야. 자, 선생님 욕심 같아서는 그래프 추론하기는 다 했으면 좋겠어. 12까지요?
12까지는. 그래서 그래프 추론하기만 하면 방정식, 부등식이나 그 뒤에 활용은 거의 공짜거든. 이거는 뭐 그래프만 그리면 툭툭 되니까. 근데 문제가 많진 않아. 문제가 많진 않아. 한 페이지에 2문제씩밖에 없으니까. 근데 킬러 문항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그림 그리고 풀고 그리고 풀고 하곤 해야 돼. 근데 오늘 수요일이잖아. 다음 주 월요일까지고. 그래서 많이는 더 많이, 원래 진도 개편은 훨씬 더 많이 돼 있어. 막 40페이지씩 나가게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못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자, 우리 다음 주까지 여러분 많이 그림 그리고 최소한 그림은 그려갖고 오세요. 문제를 못 푼다, 답을 못 구한다. 그럴 수는 있어도 그림은 그려갖고 오세요. 자, 그래서 12번 여기까지 137페이지까지 해보세요. 다음 주 월요일 끝. 개별 안 하고 그냥 지금 자. 하고 싶어. 수학은 9월 모의고사 5단만 하고 그 외에는 오로지 요것만 하세요. 계속 요것만 하세요. 자, 니네 클리닉 올 때 시험지 가지고 와. 꼭 갖고 오세요. 그다음에 해보라야. 이게 왜 A예요? B가 왜 A? 어떠시면 너 지금 이거 푸는 거야? 응. 자, 원수인 같이 양수 A에서. 자, 네가 다시 푸는 거예요. 풀다가 막혔어요. 막혀서 그렇게 됐어요. 또 하면 됩니다. 네가 한 대까지 하면 됩니다. 지워주세요. 이거는. 자, 일단 양수 A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자, 이참수인데 딱 봐도 이게 2A인 거 알겠죠? 이게 fx 분선,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분석하는 거야. fx가 나와 있잖아. 그죠? 네. fx가 근데 0하고 2에서 0이 되잖아. 이게 폰선이고, 그럼 0과 2에서 분데 이거 2이지. 근데 폰선인데 이거 대칭축이 가운데잖아. 그럼 가운데는 2이지. 그럼 x좌표가 a일 뿐이겠지. y좌표는요?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제곱이지. 그냥 문제 써있는 순서대로 하는 거야. 문제 이해하고 한 번에 정리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내가 할 게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했어. 요 식에서 한 게 이게 이만큼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요 그래프라는 말을 읽으면 요만큼 표시해야 되고.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수학 문제가 다 이런 식이야. 그러면 내가 또 그 다음에 또 읽으면 그 다음에 자, y도 직선, 직선이
직선이 gx가 a분의 1x. 자, a분의 1이야. x가 a만큼 가면 y는 1만큼 간다는 얘기야. 맞죠? 그러면 뭐 이거 표시할 수 있는 표시야. 여기가 a냐? a야 그럼 여기가 1이야. 이만큼 되겠죠. a분의 1, 이게 a분의 1x. 이렇게 되겠지. 아무튼 자, 요 직선이 0,5를 지는 직선이 2.5와 a에서 만난다. 만나. a에서 만나고 5에서 만나. 근데 a에서부터 몇에서 만나? 몰라. 그쵸? 근데 만난다고 했으니까 만나는 교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요거 여기 알파라고 하면 이 알파는 뭐예요? 두개 같다 고보는 식이지. x는 마이너스 2x가 a분의 1x를 같다고 놓고 이항했더니 x를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a분의 1x. 맞죠? 이렇게 했더니 얘 x 값이 요거하고 요거잖아. 알파하고 요거. 요거 x 값이 어떻더니 요거 x 값이 하나는 0이고 하나는 알파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래프의 꼭지점이 B라고 하고 B는 뭐였어? A, 마이너스 2지. B라고 하고 여기까지 표시했어. 자, 선분 OA에 A, B구나. 선분 A, B의 중점. 자, A점의 좌표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쵸? 그럼 A점은 뭔가 설정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자, A점의 좌표. 이거 알파? 근데 여기 알파면 A랑 헷갈리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내가 그냥 해본 거고, 이거 뭐 몰라도 돼. 자, 어쨌든 내가 A점을 지금 설정을 해야 돼. A점 설정해야 되는데 여기 A를 써먹었거든. 그러니까 문제 A가 나왔는데 또 쓰기 좀 그러니까 좀 보려고. A 말고 B라고 할까? 아니, T라고 하든가 K라고 하든가. 보통 T라고 하죠. T나 K. T라고 하죠. 이 자리 잡다가 T, A분의 1T가 되겠지. 이 점이 잡혀가. 또는 T, 가는 거 다 쓰는 거. 뭘 쓴 건지 모르니까. T, T제곱 마이너스 2AT가 되겠지. 이렇게 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선분 AB 중점은 C라고 하죠. C를 C해야 되겠네. 선분 AB 중점이 어딘지 몰라. C라고 하자. 그럼 C점의 좌표는 이거 X좌표는 A, 이거 X좌표는 T. 그럼 중점이니까 2분의 자, A 플러스 T죠. 왜? 이상해? 자, 2분의 Y좌표는요? 이거 더하는 거죠. 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분의 1T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요 식을 집어넣으면 되지. 뭔지 몰라. 시를 보여요. 뭐가 왜? 지금 식구한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뭐 하는 거야? 문제 표현하는 거야. 문제를 읽었으니까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표현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식을 보는 거야. 문제 읽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표현하는 단계야. 그러니까 문제 읽는 단계야.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 읽을 때 이만큼 표시하면서 읽는 거야. 무조건. 중점 C라고 하자, C라고 하자까지 했어. 그럼 어떻게 풀지 몰라. 아직 내가 안 풀었으니까. 점 C에서 Y축에 대해서 수성해봐야 H라고 해야 되고 C에서 Y축에 대해서 수성해봐. 자, 이게 약간 레이저가 이렇게 붕 떠있어. 우리가 클릭하면 이렇게 돼. 여기 H라고 하는데 H. 자, 수세반 H라고 할 때 H라고 했어. H 좌표는요 0, 요게 되겠지. 0, 요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H야. 자, 이때 CH의 길이의 최소값 구해라. C는 어디 있어요? C 그리고 H 길이 최소 요거죠. 그죠? 끝났네요. 그럼 CH의 길이는 자, CH 길이는 요 그냥 자 CH 길이 이거 아니야? 내가 구해야 되는 게 2분의 A 플러스 T
t의 최소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는데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은 포물선이면 뭔가 이게 꼭점 구하면 되는 거고, 근데 보나마나 얘는 산술기하겠지. 그죠? 그럼 AT에 관한 식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없지. 그냥 이렇게만 나오면 최대 최소 못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용하지 않은 게 딱 하나 있어. 이 문제에서. 뭐 이용 안 했어? 요거지. 요거 같다는 거. 요거 이용 안 했지. 만나는 교점이 나는 거. 그래서 내가 유일하게 이용하지 않은 게, 자, A분의 T, A분의 1T는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AT라는 거. 요거 하나 이용 안 했어. 그렇죠? 양변에 TT 약분하고 A 곱하고 정리해볼까요? T 약분하고 1, A 곱하니까, 자, 어쨌든 A분의 1이니까, 자, T 약분하니까 T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겠죠. 자, A분의 1은 T 마이너스 2A가 이렇게 되고, 근데 T는 뭐 뭘로 고칠 수 있어? T는 2A 플러스 A분의 1이겠죠. 그럼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 그러면 A 플러스 T, 그러면 A 플러스 T, 결국 2분의 A 플러스 T, 결국 2분의 T가 이만큼이죠. 대입하고 정리하니까 3A 플러스 A분의 1이죠. 맞아요? 이제 끝났죠. 자, 이거 최소 구하는 거니까 최대 최소는 산술기야. 근데 A가 0수야, 0수 안 맞아. 이게 산술기야. 예. 자, A 플러스 B는 2루트 AB 이상. 2루트 A니까 2루트 3이지. 2루트 3 이상. 근데 이 전체는 루트 3 이상이지. 최소값은 루트 3이니까. 한 번에 이해하지도 말고 이해가 안 되니까 써놓고 그걸 찾아가지도 말고 그런 거 다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처음부터까지 머릿속에 넣지도 않고 나도 넣지 않아. 처음부터 얘는 처음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해서 이렇게 풀 거야. 이렇게 안 해. 누구나 다 그렇게 안 해. 그냥 문제 하나 써 있으니까 표시하고 하나 써 있으니까 표시하고 이렇게 쭉 끝까지 표시를 해. 그 다음에 내가 유일하게 이용하지 않은 게 있나 그거만 찾는 거야. 다시 다시 지우면서 표시해 가면서 문제 하나 있고 표시하고 있고 표시하고 하면서 그냥 푸는 거야.